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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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시간은 잘 가네요. 시간은 뭐 일주일이 마치 하루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네요. 뭐 나이대로 속도가 붙는다고 하는데 정말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게르 몽골의 전통 가옥 네. 게르를 10개 정도 지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제 소망마을이라는 그 소망마을에 건물을 두 채를 세우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르마을이 이제 소망마을로 바뀐 거죠. 건물이 바뀌면서 그렇군요. 게르가 있을 때는 게르마을이고 이제 그렇게 깊은 뜻이? 예,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소망마을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군요. 네. 네, 저는 공시를 외우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소망마을에 대해서 소망마을에 이제 게르가 없어지면서 예. 이제 건물을 세우시고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게르마을에 이제 열채 게르와 네. 또 이제 큰 게르가 이제 11채가 있었는데 예. 시간이 가면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낙후되고 거린들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하고 뭐 제가 혼자서 아무리 그 관리를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다 망가지고 또 내부에 있는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를 다 뜯어가지고 난로에다가 불을 떼기도 하고 뭐 술 먹고 싸우다 보니까 다 안에도 그게 칸막이도 깨지고 또 겉에는 또 비바람 때문에 찢어지고 해서 한마디로 흉물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시간 또 게르를 이제 뭐 한 없애기까지?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일반 사람들은 5년, 10년 돼도 매년 다 관리를 하고 자기 집이니까 이게 말짱한데 이 노숙자들은 아무래도 뭐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르를 없애고 네, 없애고 그리고 게르를 다 이제 거린들 살던 거린들한테 다 주고 당신들이 갈 때 있으면 가서 쳐라. 그러고서 이제 다 게르를 주다면 그 살던 거 그냥 뭐 쓰지도 못하니까 이제 그걸 다 줬죠. 그 재료를 그래서 그 전체를 실어 가라고 이게 해서 이제 막 텐트처럼 이렇게 네, 그렇게 너무 좋아했죠. 이동을 예, 할 수 있는 거.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좀 미안했고 또 구청에서도 저를 불러서 이 지저분한 걸 빨리 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않냐. 동네 사람들이 항의가 있다. 뭐 그런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이제 그것을 없애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얼마 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건물에 대한 구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시드니에 와서 이제 모금 활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을 지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이 한 몇 달 들어가고. 동안 비용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한국에 나왔고 또 한국에 끝나면 다시 이제 시드니로 와서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교회 가서 뭐 도와달라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해남, 전라남도 해남 그 땅끝 마을, 예, 땅끝 마을에 그 목사님과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놀러 간 거죠. 뭐 선교를 위해서 뭐 보고할 만한 교회도 못 되고 이제 노인들만 한 2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제 그 땅끝 마을에서 뭐 고구마들 심고 뭐 농작물을 해서 이제 교회 나오는 분들인데 근데 거기 목사님이 좀 훈훈한 분이라 밤새 얘기를 했죠. 이 얘기, 저 얘기, 살아가는 얘기, 또 몽골의 선교 활동 이야기,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한국에 온 목적이 이제 그 후원 때문에 이제 그 모금을 위해서 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담 없이 얘기를 하고 이제 잤죠. 새벽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도 저도 이제 같이 조그마한 교회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니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하얀 봉투인데 하얀 봉투 색깔인데 하도 여러 번 써가지고 봉투를 예 봉투가 그냥 새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흙이 잔뜩 묻은 농사하는 분들이니까 그 봉투조차도 안 바꾸고 버리지 않고 계속 계속 쓰는 리사이클링 거예요. 하시고. 그래서 참 속으로 지저분한 이 봉투에 헌금을 넣었구나. 이거 뭐 얼마 안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작지만 몽골의 그 소망마을을 짓는 종자 헌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seed money.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그 헌금 이름이라 이게 종자 헌금.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목사님이니까 종자 뭐 이게 고구마 종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러면서 조금이니까 네. 종자 시처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작이 돼서 또 가장 처음 왔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 유용하게 써 있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거기 또 마침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모님과 이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회의 또 승낙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저한테 주셨는데 감사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한번 호기심 나서 열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는 이제 그 교회의 상황에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도 엄청난 액수잖아요. 20명 정도 되시는 예. 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이고 또 총회에서 원조받는 교회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헌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그 헌금을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으로.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도와드릴까. 마침 그때 또 필리핀 홍수가 나고 그래서 자주 있어서 이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간 거죠. 들이닥치신. 네, 들이닥친 거는 아닌데 우연찮게 이제 그야말로 들이닥쳤는데 그 마음이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걸 받고 참 눈시울이 빨개지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종자 헌금을 통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참 놀라운 그런 일들 조금씩 참 이게 모여서 결국에는 재정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 가는 그 과정이 참 너무나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인 봉투는 돌려주셨네요. 안 돌려줬어요. 그 당황해야 되니까 돌려줄 수가 없죠. 이것도 농담이었습니다. 예. 참, 정말 흐뭇한 얘기네요. 예, 정말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포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까지 사례비를 안 받고 무슨 계속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 사모님이 좀 힘들어요. 근데 아들, 딸이 있는데 다 잘 되고 그 아들은 한 2년 전인가 그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행정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국가공무원 같은 건가요? 행정고시를 파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그 교회하고는 예, 그 목사님하고는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안부를 묻고 이제 그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또 이제 다녔죠. 다녔더니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했고,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시드니를 왔습니다. 시드니를 와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시드니는 고향 같은 곳이니까 이제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기도 중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 이제 같이 협력해서 소망마을을 완성해 가는데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갑자기 그 이제 식사 후에 여전도회가 모여서 바자회를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하자 해서 바자회를 이제 하기로 하고 바자회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전도회 회원들이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성분들이 동네 쓰레기통을 까만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 뒤지는 거예요. 집게를 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낭만주의같이. 그죠. 빈병을 다 이렇게 리사이클하는 그 노란 통에 있는 걸 그래서 사람들 그 주인들이 이제 왜 그걸 뒤지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다 가져가라고 이제 그런 이제 호주 할아버지도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비 오는 날 그때가 이제 우기였는데 비 오는 날 그 여전도 회원들이 집게를 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그거를 엄청나게 모아서 이제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사실 뭐 그 빈병 팔아봐야 아무리 모아도 그렇죠. 얼마 안 되지.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여전도에서 헌금을 내놓고 또 남전도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해서 뭐 그 교회도 이민교회, 개척교회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그러한 식으로 해서 헌금이 모아지는 것을 제가 받을 때마다 진짜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헌금이다 그러면 그냥 있는 헌금 이렇게 하는 거 대체적인 양상인데 한국에서의 그러한 헌금이나 이 시드니에서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비를 맞고 참 기쁨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참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라 그러한 분들의 그 정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상황들이 모여져서 소망마을을 짓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참 단 1불이라도 1원이라도 흩게 쓰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몽골에서 그 집 짓는 친구들한테 제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뭐 10,000원, 20,000원 이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액수가 됐는데 너희들이 그런 점을 잘 생각하고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를 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뭐 얼마 비용이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 그것도 이제 그 비용을 이제 갖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근데 그 몽골의 그 환경이 이렇게 열악할 텐데 거기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힘든 점이 없으셨을까요? 집 짓는 동안에 그때 마침 또 몽골의 큰 국가적인 행사, 휴가 기간이나 집 짓다가 또 뭐 고향 간다고 또 가서 일주일 쉴 때도 있었고 또 갑자기 또 9월 되니까 눈이 많이 와서 또 한동안 쉬기도 하고 하여튼 뭐 경제적인 거 갑자기 이제 그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또 잠시 중단도 했다가 뭐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한 2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건물의 형태가
예, 그래서 저는 뭐 교회를 꼭 한다는 것은 그때 생각은 안 했고 네. 그냥 그 큰 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임이라든가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장례식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 어떤 지역을 위한 봉사 홀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 펑션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었고 또 이제 한편은 방을 8개를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노숙자들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 위해서 방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 취지로 해서 그냥 17m, 7m 이제 그 한 건물에 그렇게 그런 그 크기 꽤 크죠. 방요. 그 방 홀이 사이즈가? 예, 그 건물 사이즈가 건물 사이즈가? 예, 그러니까 꽤 크죠. 17m? 예, 17 길이가 17m에 폭이 7m. 여기 7m. 예. 그 안에 방이 8개가 있다. 예, 8개를 만들었죠. 큰 방을 만들었죠. 17m? 17m가 긴 건가요? 길죠. 아, 17m. 요 여기서 건물보다는 비슷해요. 요 건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 건물 비싼 여기 이제 홀이 있고. 그러니까 홀은 건물 따르고, 아, 홀이 그리고 건물 따르고. 또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여기 이제 그 방, 건물에는 방만 방만 8개 8개.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교회에 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동장, 구청에서 추천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족이 들어왔죠. 그랬더니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이미 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막 그러니까 참 미안하다 그러고 다음에 또 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8방에 한 45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5 식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있는 집들을 우선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또 싸우고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또 좁은 그 8방에 또 남자가 있으면 또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필요가 있으면 어떤 기간 같은 건 근데 그런 거는 뭐, 없었고. 특별히 없었고 뭐 가난한 사람들 살다가 나가라 하기도 이제 어렵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 난방이었는데 네. 한겨울에 전기세가 호주 돈 $1,000 한 달에? 예, 한 달에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나온 거죠.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죠. 그 식구들하고 같이 네. 회의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내겠다. 뭐 그런데 좀 조금 내는 것도 고마운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1년, 2년을 이제 지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계속적인 변화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숙소의 참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는 뭐냐면 15살짜리 고등학생이죠. 고1짜리인데 네. 남학생들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뭐 잠자리를 한 거죠. 15명이? 15살짜리 소녀가 죄송합니다. 예. 그 남자 소녀? 아. 소녀가 남자 4명과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를 낳은 거야. 저희도 수위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엄마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몇 달 후에 이제 다시 학교를 복귀를 했는데 학교에서 벌써 이제 학생들하고의 관계가 또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 다른 이제 그런 학생들 그런 임신한 뭐 미혼모 다니는 학교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하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거기서 숙소에서 또 같이 어린 애기하고 지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시 시드니 와 있는 동안에 그 아이는 직장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을 시내로 다니고 있고 그 엄마는 또
어느 집에 그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는 그 집에 애를 데리고 거기를 게르 산골짜기 게르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친정 엄마 되는 분이 관절염 류마티스가 심해요. 그냥 잘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게르가 불이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계속 충격이. 예, 그래서 저희 그 숙소에 살다가 잠시 이제 그 다른 집 애를 돌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불이 나서 게르니까 촛불을 켜고 있다가 그러니까 게르에도 또 산골짜기에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내려 있거든요. 그냥 가난한 게르죠, 뭐 그야말로. 거기 촛불이 쓰러져서 죽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혹시 극단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애하고 친정 엄마하고 그 아기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를 이제 이렇게 맡겼는데. 예. 그래서 참 그 숙소에 숙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저에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충격적인 있죠. 사건들이네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또 생각나시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제 거기 충격의 연속이죠. 뭐 충격의 연속은 아니고 뭐다 충격적인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거기 한 40여 명 애들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옷이 필요하잖아요. 옷이. 아, 그렇죠. 뭐 갈아입을 옷도 없고 음식도 없고 노숙자들은 씻지도 않고 막 또 그러니까 음식도 필요하고. 예, 그 음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늘 1년에 한 100박스 정도 옷박스가 와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이네. 그거를 받아서 다 뜯어서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써서 이제 같이 하긴 하는데 저도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11월인가 12월에 날르다가 추운데 미끄러졌어요. 얼음에 미끄러지다가 이 무거운 짐을 있다가 놓치는 바람에 어깨 인대가 무슨 나무 부러지는 소리처럼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인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 그때부터 이제 한 3, 4개월 겨울에 그래서 봄까지 제가 잠을 누워서 못 잤어요. 완전히 이게 치료는 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몽골 병원에 갔더니 옛날에 한국에서 준 그 MRI 찍는 사진기가 있더라고요. MRI. 거길 들어갔는데 너무 좁고 너무 시끄럽고 해서 한 40분을 받다가 1시간 걸린대요. 그 40분 받아 도저히 못 받겠다. 그래서 그냥 막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어깨 인대가 찢어져가지고 막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까지 참고 있다. 의자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이제 봄에 시드니로 와서 이제 또 다시 MRI 찍고 CT 찍고 했는데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하고 나는 한의원의 한의사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고 해서 3달을 이제 침을 맞았는데 정말 낫어요. 찢어졌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낫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재발은 안 했는데 무거운 짐을 들면 휴유증. 예, 땡겨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 멀리 못 가. 이제 그 돌을 왜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팔에 그 근육이 어떻게 됐나. 저는 갑자기 돌을 던지시지. 그렇게 이게 뭐지? 성교사님 갑자기 돌을 던지시나?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체력장 할 때 수류탄을 75m나 나갔어요. 봐요. 이게 뭔가가 있었던 거야. 돌을 던질 이유가 없는데 수류탄 얘기가 나오시잖아요. 그 체력장 검사하는 그 알아요, 저도. 네. 선생님들이 여기 서 있으면 그 뒤로 넘어갔어요. 이게 보통 50m 약간 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뭐 하셨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래서 야구부에서 저를 끌어가지고
야구 연습을 그러니까 그 6개월 고등학교 때 예, 고2 때 야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죠. 그 정도 이제 팔이 좋았는데 그 몽골에 가서 시험을 이제 이제 해보고 싶었구나. 예, 시험을 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 경험이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제 저희 처남이 큰 회사 다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면장과 뭐 작업화 네. 또 작업복 네. 뭐 심지어 라면 또 이런 오뚜기 뭐 인스턴트 식품들 아 여기서 뭐 상표를 공개하는 그러한 음식을 10년 동안 꾸준히 보내왔어요. 아 10년 동안요? 네, 그래서 그 처남이 그럼 한 번은 뭐 이렇게 10년 동안 보냈다는 얘기가 뭐 1년에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보내요. 계속. 근데 그 처남이 그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제 예. 그 직원들 모아서 한 10명 모아서 이제 그 같이 동참하고 이제 그 신우회가 이제 그 박스 처리하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일정 또 식품도 넣어서 박스 포장해서 보내고. 근데 이제 그걸 보내면 뭐 100박스 정도를 보내면 네. 보낼 때는 뭐 운송비 같은 거는 그쪽에서 근데 거기서 다 저희 지불했죠. 지불을 하고 예. 그 도착해서는 이제 그걸 이제 또뭐 네, 찾는데 이제 조금 이제 또 들어가고. 예. 또 이제 용달차로 또 운송해. 네, 용달차로 또 옮기는 건 네. 제 몫이고. 그 비용은 뭐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뭐 들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10년여간 가난한 사람들 옷을 주고 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주고 있죠. 그럼 뭐 이제 지금은 10여 년 동안 그렇게 물건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고향이 호주라기보다는 이제 몽골에서 고향의 어떤 그 정서가 이제는 많이 남아 있겠어요, 몽골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 코비드-19이 체제 아래서 이제 몽골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예, 가서 또 이제 그동안 못한 일을 다 해야죠. 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겠어요. 특히 10년지기 친구 같은 노숙자들이 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이제 참 왕래가 잘 안 되고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뭐 다른 남미나 아프리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뭐 북한이나 몽골이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 파탄이 몇 년 전부터 이제 IMF 상황이거든요. 아, 몽골이요? 예, 근데 그 IMF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여기서 지금 사역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몽골에서 계속 돈이 없다, 도와달라 이제 그래서 뭐 꾸준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예. 몽골에 가시기 전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 김중석 선교사님 모시고 또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김 선교사님이 또 몽골에 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셔서. 예, 뭐 한 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저희 숙소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부실해서 네. 제가 빵도 사다 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 본죽 회사 아시죠? 본죽. 예. 그뭐죽 회사로는 진짜 네. 죽여주는 회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재의 개그인가요? 근데 거기 저보다 더 심하신 것 같아요. 본죽 회사에 그 선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가 이제 그런 크리스천 기업인가 보죠. 그러죠. 그래서 네. 선교관을 이제 계속 다니면서 뭐 너무 잘해주니까 네. 미리 한 6개월 전에 안 하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자리 잡아 그 방을 구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선교사들 또 설교도 시키고 또 사역 보고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소망마을을 짓고 이렇게 사역 중이다. 먹을 거
좀 부실하다. 이제 죽회사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죽을 수는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죽수는 회사는 아니고 너무나 잘 되는 회사. 죄송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이사장 되는 분이 이제 항상 같이 있거든요. 네네. 아무리 바빠도 그 선교사 성령관에 항상 예배에 들어와요. 참석하시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죽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에 이제 죽가루는 한국에는 없어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5kg짜리 봉투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가루를 이렇게 이제 끓이면 죽이 되는. 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부으면 돼요. 예. 뭐 우리나라 미숫가루 같은 그런데 35가지 그 야채 뭐 그런 걸 뭐 견과류를 넣어서 갈아서 물만 부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1.2톤을 주겠다. 1.2톤이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1.2톤이면 1.2톤. 1톤이 1000kg인가요? 그러죠. 네. 1200kg를 1200kg. 받았어요. 놀랬죠. 그러니까 강호동 씨 같은 분이 한 12명 죄송합니다. 이게 좀 산수이 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몽골에서 이제 받았죠. 네.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배송비는 부담해라. 배송비가 받아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도 용달처럼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로 왔으니까. 컨테이너로서. 그래서 이제 그 배송비를 물면서 제가 지불하면서 이제 받아서 저도 몇 봉지 집에다 놓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몇 봉지 너무 맛있어요. 그냥 달콤하고. 본죽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근데 그거는 본죽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아니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 구제 식품으로. 본죽에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는데 진짜 뭐 시골 교회나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거 싫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2달 만에 동이 났어요. 그 많은 게. 1200kg에. 네, 그 많은 게. 죽가루가. 네, 그 미숫가루가. 2달 만에. 죽가루가 2달 만에 동이 나서 그 다음에 또 언제 요청을 했더니 하여튼 그 배송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당분간은 좀 쉬겠다. 이제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끝났는데 하여튼 그 죽가루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느냐. 뭐 그래서 이제 죽회사도 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건강에 좋고 특히 아이들에게 이제 좋고. 자칫하면 그 본죽 회사의 홍보, 광고가 너무 감사해서 홍보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이제 제가 그 호스피스 병원에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몇 봉지씩 갖다 주면 너무 좋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뭐. 네, 당분간은 이제 공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없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네. 다른 또 죽을 만드는 회사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찬 기업이니까 이제 거기 외에는 뭐 다른 데는. 오뚜기도 크리스찬 기업이잖아요. 오뚜기도 그렇죠. 이제 즉석으로 상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남이나 그 신의회에서 보내주는 그 오뚜기 식품들 뭐 짜장, 뭐 카레,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제가 다 못 먹잖아요. 왜요? 그 너무 많으니까. 아니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저를 먹으라고 저걸 먹으라고 이제 보내주는데 그게 몇 박스가 오니까. 저는 지금 착각했습니다. 몇 박스가 오니까 그걸 이제 몇 개만 제가 필요한 만큼 먹고 나머지 나누시고 이제 계속 보내주니까 싸놓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벌레도 생기고. 처남 되신 분은 계속해서 네. 공부를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도 역시 뜨겁게 데우기만 하면 먹으니까 얼마나 간편해서 하여튼 그러한 일을 제가 쭉 해오면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얼마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선한 동기가 있으면 함께 또 나눠줄 수 있는데 동참을 해서 나눠주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나눔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어떤 저도 잘 몰랐는데 몽골 가서 나눠주다 보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뭐 곳곳에 그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한 맥락이더라고요. 그 뭐 신약 성경, 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어불성설이다. 뭐 천국에서 심판도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교사님한테는 많이 와닿겠네요. 예, 그래서 뭐 경건이라는 게 고아나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바구나 돌봐주는 게 경건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예, 그게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있어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가 안 나누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만드셨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예,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보람도 있고 참 저는 이제 평생 일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나눠주는 일을 유통업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유통업이죠. 하늘나라의 유통업이죠. 네, 하늘나라의 유통업. 네, 오늘도 그 하늘나라의 유통업에 전심으로 봉사하고 계신 우리 김준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몽골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선교사님께서 준비한 따뜻한 얘기를 나눈 것을 기다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